여러분, 70대가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60대가 가장 좋았어입니다. 지금 60대라면 70대 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60대와 70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사회적 위치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어서야 60대 때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면 가장 그리워지는 60대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면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60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미 70대라면 지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0대 때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약을 먹고 허리가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치료해도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70대가 되면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운동 더 할 걸, 그때 건강 챙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은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0대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력이 유지되지만 70대가 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금방 굳어지는 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60대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다음은 경제적인 차이를 알아볼까요? 60대 때 감기가 걸려도 며칠 쉬면 금방 나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같은 감기라도 한 달 가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듣는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도 금방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가고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낙상 사고가 있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낙상 예방 운동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 하체 근력 운동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별 탈이 없었는데 70대가 되면 음식 하나에도 몸이 민감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60대 때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대 때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파트타임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 상태가 됩니다. 결국 60대 때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60대 때는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퇴직금, 연금, 저축 등으로 당장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생각보다 더 많아집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꾸준히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점점 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돈을 좀 더 아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즐길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70대까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임대 수입,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지만 없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돈이 부족한 사람과 충분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돈이 넉넉하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비용이 걱정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을 아끼느라 참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모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노후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와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다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60대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 모임도 활발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70대가 되면 이동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70대가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각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도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에도 존중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는 퇴직을 했어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역할이 있는 나이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도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길 기대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한 어르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주변에서 예전만큼 찾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조금씩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점점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젊고 싶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퇴직 후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때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런 도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지면서 활동 반경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60대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 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알고 있으면 사회와 연결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7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들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60대 때 배워둔 것이 70대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된 분들을 보면 60대 때 무엇을 했는지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때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60대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70대의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70대의 경제적 여유가 달라집니다. 60대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둔 사람은 70대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때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70대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60대 때 배운 것들이 70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처음 무언가를 배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대 때 미리 배워둔다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60대 때는 이제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60대 때 배우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병도 회복이 느려지고 한 번 잃은 건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나이가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허리와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식습관도 미리 조절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의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평소 몸의 작은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70대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의 건강 습관이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직 일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이 들어오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올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짜서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대 때 재테크나 금융 공부를 해두면 노후에도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나는 7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 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고 한 명씩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거리두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삶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때 인간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가 되면 60대가 가장 부러워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경제력, 사회적 관계, 역할 변화, 선택권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0대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면 결국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재정 관리, 인간관계 정리, 사회활동 참여. 이 5가지만 실천해도 70대가 되어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후회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 (70대면)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청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결국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젊게 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고 아내는 매일 동네 걷기 모임을 나갔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움직이고 배우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갖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나이에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며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직 청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70대 이후에도 젊게 사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70대, 아직은 청춘이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변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그 말에 맞춰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활기찬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 사람은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젊어 보입니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변화합니다. 단순히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늙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활성화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더 젊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생활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으면 정말 늙을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그에 맞춰 움직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춰 있으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기력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나이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해 팔 근력을 키우면 어깨와 팔이 더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쉬워지고 넘어지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우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력이 넘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어떤 건강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 회복이 빠르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고 건강한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배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배우는 것이 꼭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의 한 종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함께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이 넘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취미를 가지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무료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는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를 억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왜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까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됩니다. 작은 목표라도 계속 도전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집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만 보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음식 만들기 같은 것들도 좋은 목표가 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이를 이유로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사고방식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요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신 기술이나 문화를 배우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재미있는 경험도 늘어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자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 몸도 그에 맞춰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조금 더 해볼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못해 대신 배우면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과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질 때 늙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실천하면 매일이 기대되는 삶이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70대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도전해 보지 않은 꿈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평생 일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고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부족하니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모아둔 돈이 금방 줄어들더라.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유롭게 살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삶을 즐깁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은퇴가 다가오게 됩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월급이 끊기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모아둔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오래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15년 정도의 생활비만 준비하지만 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준비한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오래 살려면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익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오래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오래 쓰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원, 배달 등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일을 계속해야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사회생활도 위축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절약 생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어떻게 돈을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지속적으로 벌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혹시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수입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나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은퇴 전에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은 대표적인 고정 수입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있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작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면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강의, 글쓰기 등으로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매달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소득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재테크가 필수적입니다. 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노후 투자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 투자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원금 보존이 가능한 안전한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한 가지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지출하다 보면 금방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명품 소비나 과도한 외식비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등을 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공시설 할인, 노인 복지 혜택, 세금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쓰는 기준은 행복을 주는 소비인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소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배당주 투자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강의, 컨설팅, 온라인 사업 등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노후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결국 모아둔 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시간을 현명하게 씁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돈을 아끼느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더 가치를 둡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좀 더 여행 다니고 좀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을 써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 돈은 가치 있게 쓰인 것입니다. 소비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만족감을 줍니다. 좋은 경험은 결국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비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 걱정 없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보다 정신적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소비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많아도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행복한 소비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도 꼭 해외로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만족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돈을 쓰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또한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